굉장히 재밌는 미니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JTBC 보도였죠. 신화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서전. 이거 이제 회사가 대량으로 구입을 했고 그때 트럭도 여러 대 동원됐다. 그리고 다스의 직원 일부는 이명박 사인을 대신하게 됐다. 이런 게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스 직원만 동원된 게 아니에요. 예. 저희가 관련해서 재밌는 추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다스 직원만 동원된 게 아니다. 알바도 동원이 됐다. 예. 자, 전화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분의 저희가, 실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사는 40대 뉴스공장 애청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스를 그때는 모르셨죠?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다스가 아니었지만, 이름이 대목이공이었지만. 그런데, 네. JTBC는 이제 다스 직원들이 나서서 이런 일을 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근데 그 회사에 일했던 게 아니라 이제 네. 알바로 그 일을 하셨다고요? 예. 네.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최근 95년도에 나왔는데, 당시 그러면 대학생이셨나요? 네네. 네네. 어떻게? 그 책이, 친구 소개로 알바는 하게 됐고요. 그 친구는 그 언니의 아는 분의 부탁을 받아서 그 알바 친구들을 있으면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게 됐고, 페이가 괜찮아서, 친구들이나 아는 동생들 모아서 이렇게 몇 번 저는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아름아름으로. 페이가 괜찮았다고 했는데. 아름아름으로. 네. 페이가 얼마였나요, 하루에?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15,000원 정도 현금으로 주셨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당일날 주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간에 비해서 큰 돈이어서 되게 꿀알바였거든요. 꿀알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나는 거는 저는 2번 정도 했는데,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그때 그 소개를 해줬던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베스트셀러가 머물러 있는 동안 계속 했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너는 아마 2번 이상 했을 텐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2회 이상 하셨고, 네. 본인은. 친구는 베스트셀러 있는 동안 내내 했고. 계속, 예. 한 번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책을 일반인인 척 하면서 구매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종로에 그 대형 서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종로에서 제가 이제 일단 집합을 해서. 네, 일단 집합해서. 그 봉고차를 이제 가지고 골목에 세워놓으시고, 그 봉투에 현금, 그러니까 10,000원짜리 같은 봉투를 한 명씩 주세요. 이걸로 책 사라고? 예. 네네네. 그 책 구입 비용을 받고, 그거를 이제 교보 가서 사서, 무거우니까 봉고차에 싣고, 다음, 서점으로 갔다가 또 이제 싣고 그런 식으로 했고, 이제 구매할 때 꼭 계산대를 나눠서 소량으로 시간차를 두고 사라고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한 번에 많이 사면 의심받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이제 좀 소심해 가지고 이제 2-3권씩 이렇게 샀었거든요. 사서 하고, 근데 이제 제 친구 말에 의하면 그 회차가 거듭될수록 수량이 그걸로 안 됐었는지 더 많이씩 사라고 지시를 하셔서 한 번에 막 10권 사는 친구도 있고, 한 번에 막 40권을 사서 혼난 친구도 있고. 한 번에 40권. 예, 그리고 그 계산대 직원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얼굴을 다 외워가지고. 이제 오면은, 쟤네 또 왔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창피하게 그걸 했다고. 한 번에 몇 명씩 조를 짜서 움직였습니까? 그때?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한 열 몇 명 정도씩이었고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나중에는 더 많이 데리고 올수록 좋다고. 그래서 대학 친구들이랑 다 이렇게 동원돼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책을 이제, 그럼 한 사람의 적게는 2-3권씩, 많게는 10여 권 이상씩 샀으니까 한 번에 가면 몇백 권씩 샀겠네요. 그죠? 한 팀이.
네, 그 봉고차 뒤에 이제 꽉 찬 걸 저희가 봤었으니까요. 그 봉고차에 꽉 차면은 그다음에 다음 서점을 이동합니까? 아니면 그날은 그 봉고차가 다 찼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아니, 저희는 그냥 종로에서 그렇게 하고, 뭐, 한두 시간 안에 저희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폐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좀 많은 편이었고요, 저희한테. 그리고 그 책을 싣고 어디로 간지는 모르시죠? 전 전혀 모르죠. 예. 그러면은 그 책이 그렇게 많은데, 네. 그 책은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전혀? 그건 전혀 저희는 당시에 너무 어려웠었고, 그냥 알바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명박이 누군지도 잘 몰라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유심히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다스 네. 직원들이 사인을 대신했다고 하는 일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일은 알바한테 시킨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인을 저는 안 했고요. 네. 제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 알바하고 그분께서 그 친구 중에 글씨 잘 쓰는 친구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중에 이제 글씨 잘 쓴다고 하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글씨 잘 쓰는 게 굉장히 여학생이니까 그 이렇게 또박또박 예쁘게 쓰는 글씨인데 가서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하라고 하더래요. 책의 앞장에. 그래서 그 사인을 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글씨가 그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 네모 3개 같아가지고 애들이 네모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썼대요. 이렇게 사인처럼. 사인을 자연스럽게 쓴 게 아니라 또박또박. 예, 자연스럽지가, 예, 또박또박 써서 이제 애들이 굉장히 막 웃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다고. 예, 사인 알바도 했군요, 다들. 예, 직원도 하고. 그러니까 당시 이 책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인이 존재했겠군요. 그래서 그랬겠죠. 예. 근데 책이 이 정도로 많이 남으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봉고차 어차피 한두 권 없어져도 알지도 못할 거고 뭐 봉고차 운전하시는 분은 니네들 좀 가져가 뭐 이런 적은 없었어요? 아이고 그거는 그냥 예. 뭐 원하는 대로 갖고 가라고 그러셨던 것 같고 저희 뭐 다 몇 권씩 집에 갖고 와서 예, 냄비 받침으로도 쓰고 예, 그냥 저희 알바했던 친구들 집에는 그 책이 다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베스트셀러는 못 믿겠다 앞으로 그런 말들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냄비 받침으로요? 예. 네. 혹시 주변에 이 방송을 들은 그때 알바했던 친구들이 연락 와서 야 이런 일도 있었어. 예, 얘기를 들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옵셔널 벤처스 BBK 관계사죠. 옵셔널 벤처스 개인 투자자들의 돈 140억. 예. 이 돈을 개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다스가 가져갔죠. 복잡한 사안인데 저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이 옵셔널을 지난 13년간 미국에서 변호해왔던 미국의 메리리 변호사 연결해서 이 사안을 옵셔널의 입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네. 우선 이 사건에 언제부터 관여했는지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2004년 그 옵셔널 캐피털 그 벤처스 코리아의 바뀌어진 이름 네. 그 회사가 민사 소송을 미국에서 시작하던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13년이 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140억도 관련된 그 연방 정부 소송의 일부이기 때문에 역시 그 사건도 2005년에 시작이 돼서 비슷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13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BBK 관련 사건을 맨 처음부터 맡아 하신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러 각도에서 해왔는데 13년간 그러니까 다스와 그리고 김경준 씨를 상대로 양쪽을 상대로 싸운 변호사이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다스가 그동안 어떤 주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인데, 자, 그동안 다스가 주장했던 바가 뭔지를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140억 문제에 대해서 네. 그게 나올 때마다 다스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중요한 줄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자기들이 가져가던 2011년 2월 시점에 연방정부가 처음에 해놨던 동결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합법이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네. 얘기고요.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왜 그 옵셔널이라는 그 작은 회사한테 갈 돈을 다스가 가져갔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자기들도 김경준 씨한테 돈을 청구한 네. 채권자였고 옵셔널도 채권자였는데 네. 두 개의 채권자가 있을 때 자기들이 더 영리하게 잘해서 먼저 가져갔을 뿐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 네. 이게 두 번째 요점이고 세 번째 스위스에서 이제 돈을 가져갈 때 합의를 해서 그 김경준 씨가 보낸 게 아니고 네. 스위스 검찰이 어떤 명령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한 것 같은 그런 임프레션이 있는 말로 이렇게 두리뭉실 표현을 해요. 네네. 어쩔 때는 합의였다 그랬다가 어쩔 때는 강제 이체였다 그랬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세 가지 그 주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그 미국 법을 모르면 어려운 부분이라 딱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네. 그게 제가 보는 그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다스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다스가 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경준 씨와 합의해서 김경준 씨가 보낸 게 아니라 스위스 검사가 명령해서 보낸 거다. 우린 받았을 뿐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돈이기 때문에 그 옵셔널 벤처스의 후신인 옵셔널 캐피탈이 가져갈 돈인데 그걸 왜 다스가 가져갔냐.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힘을 써가지고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 거기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죠. 다스는. 예. 그렇죠. 예,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서 다스가 부인을 하면 다스 말이 틀렸다고 말할 전문가가 국내에 없어요. 그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변호사님을 저희가. 그게 제가 본 견해고 예.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의뢰인 통해서 의뢰인들이 뭐 말하는 건 괜찮지만 제가 안 나서려고 애를 썼는데 네. 그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해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하게 됐는데 네. 설명을 해드릴까요? 하나씩 왜 틀렸는지? 예. 그래서 인터뷰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자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게 네. 예. 너무 법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 최선을 다해서 네. 그럴게요. 첫 번째 계좌를 그 계좌에서 돈을 가져가던 시점에 동결이 풀려 있었다. 네. 그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미국에서는 그걸 처음에 freeze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결. 네. 동결로 시작됐었어요. 그게 실제로 미국 연방 검찰이 동결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가장 쉽게 설명을 하려면 네. 동결이라는 거는 열쇠로 딱 잠가서 자물쇠로 잠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아무도 그러니까 그게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갖고 가게 누구도 못 가져가게 자물쇠로 잠가놓은 건데 연방 검찰이 패소를 했어요. 김경준 씨한테 몇 번 패소했다 다시 올라갔다 패소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때 그 freeze라는 거는 풀려 있던 시점이 맞아요. 네. 자물쇠는 풀려 있었어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물쇠가 풀렸다 그래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닌 이유가 네. 미국 법에 자산이나 물건에 대해서 법원이 관할권을 이미 행사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영어로는 in rem이라 그래서 INREM이라고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네. 물건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해서 이거는 법원이 지금 심의 중이니까 아무도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못 가져간다라는 관할권을
이미 미국 법원이 행사한 다음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게. 자물쇠는 아니지만 딱지는 붙여놓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가져가는 딱지가 빨간 딱지 붙여 있고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그 법원에 등장한 당사자들과 모든 변호사들은 알고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가서 몰래 훔쳐갔으면 그 사람은 미국법 위반은 아니지만 네. 다스나 김경준 씨 그룹이나 옵셔널은 이미 판사 앞에 와서 그 관할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다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빨간 딱지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 마음대로 법원 명령 없이 떼고 가져가는 거는 미국 법에 위반이 됐던 거예요. 그 인그램 주리스딕션이라는 그 관할권의 위반. 그래서 그 처벌은 벌금, 과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연방 형법 위반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불법이 확실하고 그런데 그거를 미국 연방 정부가 눈 감아준 사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고 언젠가는 그 부분이 밝혀질 거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불법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게 불법이 명확하고 당시에 그 재판에 임했던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불법이 일어났는데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옵셔널도 채권자였고 자기들도 채권자였는데 네. 자기들이 너무 잘해갖고 자기들이 먼저 그 돈을 회수한 건데 네네. 뭐가 잘못됐냐 이 주장이에요 항상. 네. 그럼 이제 제가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 스위스에 있던 그 계좌는 그 미국 관할권 하에 있던 계좌의 계좌 주는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라는 법인체였어요. 네. 김경준이나 에리카 김 개인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법인과 개인은 차이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네네. 삼성 회사의 계좌를 이재용 회장이 마음대로 자기 빚을 갚기 위해서 쓸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법도. 횡령이죠.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법인체의 계좌 속에 있는 돈은 김경준 씨 개인이 빚을 갚는 돈이 아니었어요. 어쨌건 어떻게 하건. 그러면 다스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법인체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 민사소송에서도 알렉산드리아를 소송하지 않았어요. 김경준, 에리카 김 이런 개인들만 했어요. 그런데 가져가던 그 시점에 옵셔널은 이미 371억 원이라는 횡령 액수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법인체에 대해서도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판결 채권을.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직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법인체에 대해서 판결을 받은 거는 옵셔널밖에 없었고 옵셔널은 그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김경준 돈을 가져왔다 식으로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알렉산드리아 계좌였고 그 계좌에 대한 채권을 가진 거는 옵셔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시점에서.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장이. 자, 요약하면은. 이해하셨어요? 네네. 옵셔널이 예를 들어서 삼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죠? 삼성이라는 회사로부터. 그런데 네.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는 옵셔널한테밖에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한테 빚이 있는 사람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셈이 됐고 이거는 절차가 어찌됐건 두 번째 주장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지금 국내에서 계속 김경준이라는 그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번째.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는 옵셔널밖에 없다. 예. 없는데 그쵸.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재용 빚이라면서. 예. 잘 이해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스위스에서 강제 집행한 거다라는 거는 완전히 틀린 소리예요. 왜 틀린 소리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스위스 연방 검찰이 처음에 프리즈를 했던 거를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씨가 가서 거기서 소송을 벌려가지고 승소를 해서 그 프리즈를 풀었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게 풀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다스가 없어져 버리면 자기들이 못 가져갈 것 같으니까 그 스위스를 갔어요. 스위스를 가서
제네바 시에 예. 시 검찰한테 그때 김경준 씨가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에서 횡령한 거와 여러 가지 주가 조작 문제로 8년 형을 받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스에 대한 형법 형사 문제가 아니고 네. 옵셔널 때문에 이미 체포돼서 기소돼서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그 기록을 가져가서 이 돈 세탁이 있고 엄청난 이제 그 범법 행위가 있는 이런 돈이라고 하면서 제네바 시의 그 시 검사한테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동결을 지키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그런 시 차원에서 약간의 그 동결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다스가 부탁해서 한 거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면 계속 자기들끼리 2009년부터 합의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민사소송에서. 합의 노력을 했는데 양쪽 다 첨예한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결렬이 되고 있다가 2010년 말에 변호사님? 옵셔널한테 370 네. 네. 변호사님? 이해하셨어요? 어려워요? 저는 이해했는데요. 변호사님의 말씀 내용을 이해하려면 재반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변호사님 만나 봐주세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연방검사가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시에 있는 검사한테 가가지고, 마치, 김경준 씨와 다스가 서로 합의가 된 것처럼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렇죠. 자기들끼리 사인하고 네. 그 앞에서 네. 그 앞에 있던 시검사 그러면 이해 당사자 둘이 합의가 된 건가 보다 하고 돈을 내줬다 이거죠.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네, 결론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다스가 문제 걸어놨다가 예. 이제 둘이 합의했다. 그러니까 풀어줘라. 그러니까 두 장 꽝꽝꽝 치는 거죠. 무슨 판결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김경준 씨가 가서 김경준 씨가 했든 에리카 김 씨가 했든 그 계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가서 그거 갖고 가서 은행한테 이거 보세요. 이거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쳐 모여 한 거죠. 둘이서.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저는 이해했고요. 한국에 언제 오십니까? 네. 한번 모시고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긴 내용을 사실 일반 청취자들 다 알 필요는 없고, 요는 뭐냐면, 다스와 김경준 씨 둘 사이에 합의한 걸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풀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스위스까지 가서. 맞습니다. 네. 여기 옵셔널 벤처스의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여기 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검찰 가만히 있는데, 스위스 쪽에서 이 돈은 풀린 거니까 꽝꽝꽝 하고 강제로 집행해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맞아요.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저희가. 쉽게 말씀하셔서 감사하고, 예. 네. 저희가 4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이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절대 안 주겠다고 합니다. 절대 안 주겠다고 하는 거죠. 140억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전히. 네. 네. 예. 저희가 피해자들이 140억을 돌려받도록 저희 방송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연결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너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옵셔널 캐피탈의 미국 측 변호를 13년간 맡고 있는 메리리 변호사였습니다.